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K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정부의 지난 1년을 두고 대체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부문에선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호환 대표와 그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핵심 인물들까지 체포한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중국 동포 말고도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걸 검토합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월 20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26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턴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기조를 보였는데요. 특히 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첫 참석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습니다. 미국과는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며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파업 대처나 노조 회계 등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적표는 부진한데요. 지난해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를 쌓았는데 올해는 그 폭이 더 큽니다. 게다가 세수 펑크의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 윤 정부 2년 차에서는 경제 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호환 대표와 그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사태가 시작된 지 보름 만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라 대표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입니다. 라 대표가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 대표에 이어 핵심 인물인 측근 변모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도 체포했는데요. 핵심 인물들까지 체포한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는 주가 상승과 폭락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라 대표 측이 골프 연습장과 식당 등을 창구 삼아 수수료를 받으며 조세 포탈을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담 인력을 두거나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라 대표 측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6명은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만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일당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중국 동포 말고도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등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월 20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온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100명 정도를 시작으로 필리핀 등에서 희망자를 모집한 뒤 국내 가사 도우미 업체로 취직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한국인 가사 도우미 월급이 300만 원 내외, 중국 동포는 200만 원 중후반대인 걸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지만 지금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말고는 저출생 문제에 실효성 있는 처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인데요. 다만 전달 깜짝 확대됐던 증가폭은 다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증가폭은 9개월째 둔화하다가 지난 3월엔 46만 9천 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는데요. 그러나 다시 35만 4천 명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4만 2천 명 늘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8만 8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3만 7천 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40대 취업자도 2만 2천 명 줄어 10개월 연속 줄었고 반면 30대와 50대 취업자는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어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은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 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이와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포털에서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돌려받는 꼼수 계약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표시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 당사자가 한 자율로 정하고 있어 꼼수 계약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가 개봉했는데요. 제작진은 정치 다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입니다는 앞서 노무현입니다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의 신작인데요. 퇴임 후 일상을 보내는 문 전 대통령의 일상과 주변 관계자 50여 명의 인터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특히 개봉일이 원래 11일이었는데 10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배급사 M프로젝트는 전주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이어진 뜨거운 반응과
개봉 문의 쇄도로 개봉일을 하루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서 씨의 유산이 10조 원이라는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서 씨가 숨진 지난달 20일부터 20일간 자신의 계정에 25개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총 조회수는 1,905만 4천 회로 영상 한 개당 평균 100만 회인 셈입니다. 영상은 대부분 1분 길이의 숏폼으로 제작됐는데 A씨의 영상은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는 서 씨가 10조 원대의 유산을 남겼다고 언급했지만 서 씨는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자가 31만 명이 넘는 A씨는 유튜브 수익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누적 조회수가 1억 3,628만 회에 달하는데요. 그의 최근 한 달 수익은 최대 4억 4,238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고객의 돈을 129억 원 횡령한 임원 2명이 결국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전주 10도, 서울, 청주, 목포 13도, 제주 16도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